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투자 비수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비술, 그것은 바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연을 중요하게 보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업 오너가 만든 회사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절차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팁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영권 승계는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죠. 자, 최근에 종영된 내 딸 서영이에서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뭐 서영이만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아들 강우재, 정말 국민 남편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시아버지죠. 강기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기범 회장이 아들 강우재에게 회사를 넘겨주기 위해서, 경영권을 승계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자, 그만큼 이 드라마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영권은 반드시 지분 승계가 병행돼야지만 단단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경영권 자체만 넘겨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냥 이사회 소집이나 주주총회에서 자, 내 아들 아무개에게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경영권만 넘기게 될 때는요. 자, 이게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경영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지분을 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될 때는 자칫 어떤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을 해서 이 아들을 경영권에서 몰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아마 주말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에서도 많이 소재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절대 경영권을 얻기 위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재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 대주주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지분을 증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아들이 뭐 월급이나 뭐 배당금을 받은 것 가지고 꾸준히 그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장내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 외 여러 가지 제3자 방식 유상증자 등으로 해서 약간은 법 테두리를 살짝 안쪽에 있는 편법적인 그런 방법도 동원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어떤 방법이든 대주주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든 자식이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주가 수준이 낮아야 됩니다. 자, 당장에 보더라도 증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이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증여를 해야지 증여세 부담이 적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이 낮아야지 같은 금액을 매수하더라도 더 많은 주식 비중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역분식이라는 그러한 절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역분식은 뭐냐? 아마 분식회계란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없는 이익도 만드는 게 분식회계인데요. 역분식은 있는 이익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있는 이익도 축소하는 것이 역분식입니다. 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자, 이익이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역분식을 통해서 이익을 축소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이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역분식이 일정 부분 있게 됩니다. 자, 이 역분식은 아마 이 합법적인 선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에 있고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주가가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상하게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익은 생각보단 작은데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대주주는 2세에게 지분권을 조금씩 넘겨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자, 이 경영권과 지분권을 모두 넘긴 이후에 절대 지분까지 넘긴 이후에는 주가가 재미있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주가를 억눌러서 이 주식 증여라든가 주식 저가 매수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역분식했던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자연스럽게 급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갑자기 증여가 아니라 회장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2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분도 갑자기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시점에서는 어떠한 역분식이고 뭐고 간에 바로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고 2012년에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던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 시청자님들 보실 때요. 자, 이 대략 한 60대 내지 70대의 회장, 오너가 있는 기업인데 그 자식에게 서서히 지분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간헐적으로 보이고 어느 순간 뉴스 기사에 이런 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회장 아무개 자식에게 모든 경영권 넘겨 오늘로 마무리. 이런 기사가 있다면요. 그 종목은 그 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만약에 그러한 종목에 관련된 뉴스를 잡으셨을 때는 관심 종목으로 꼭 넣어두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